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수시 1차 원서 접수 준비하느라 우리 학생들 요즘에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올해는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묻지마식 지원은 불가능할 텐데요. 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고민을 푸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D-9일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수험생 여러분들과 심도 깊은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진학지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자 중대부고 교사이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스카이에듀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수험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 네, 아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실험이나 설계를 좋아하는 마음 약한 고3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아이구나. 마음이 약한 고3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고 힘들던가요? 예, 고2 후반부터 이제 공부한 만큼 수학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네. 많이 낙담을 해요. 그래서 적성으로 이름 있는 학교 가고 싶은데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지원해야 할지 그래서 도움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많이 용기를 좀 북돋아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1, 2학년 주요 교과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3.25등급, 영어 3.5등급, 과학 3.5등급에서 평균 3.8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 6월에 본 평가원 모의평가입니다. 100분위가 81, 54, 72, 93, 84에서 296점이 되겠고요. 등급으로 보면 평균 3.6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죠. 네, 교회활동 시원하게 나오네요. 중국 교환학생 홈스테이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내 과학 발명대회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망대학은 1지망 한양대 에리카, 재료공학과, 생명나노공학과 등등 4개 과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2지망은 고려대 세종입니다. 생명정보공학과, 신소재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를 지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3지망 가톨릭대, 그다음에 4지망은 단국대 천안, 생명과학부 쪽이 이제 많이 적어한 거 없고, 5지망은 을지대 임상병리학과를 희망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내신 성적이 3.8, 모의고사 3.6, 상당히 그 많은 네. 층에 있는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 학교를 보니까 아마 적성 검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네. 학생 지원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하고 효과를 보면서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좀 좋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좀 그 애매한 그죠? 학생부 전형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도 쉽지 않은 그런 또 마음이 약한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건데 이 학생은 어머님 생각대로 적성검사 전형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적성검사 전형대학의 기준을 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적성검사 대학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네. 내는 대학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등급도 조금만 조정을 하면 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좀 선택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이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수능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능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주말이나 주일 정도 해서 특정한 시간을 빼서 매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큰 임팩트가 생기면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수능 그리고 주말에는 적성 준비를 좀 해보라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시에서의 좀 기준선을 잡고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정시 합격 가능성 지금 한양대 에리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보통 저희가 그 기준을 보는 것이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그 실채점.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9월 4일 날 보겠지만 9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이제 가채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6월 성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100분위 점수가 296점이고 등급으로는 약 3.6등급 정도가 되는데 한양대 이제 보시다시피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분자생명과학부가 41점 정도가 모자라고요. 고대 신소재학과는 마이너스 11점 정도가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이어서 다른 대학을 한번 보죠.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공학부는 마이너스 45, 그다음에 단국대 천안에너지공학과는 조금 남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했고 을지대 성남은 마이너스 28, 대전은 플러스 28, 극대 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지원 학교하고 학과를 보니까 네. 상당히 그 다양한 학과들 신소재공학이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네. 이런 과에 대한 보니까 재료공학 또 해양융합과학과 상당히 그 전공에 대한 부분에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그렇습니다. 학생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물론 적성검사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 입학사정관 전형처럼 이런 진로에 대한 목표나 뚜렷하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역시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과를 선택하는 기준을 잡을 때 그렇습니다. 진로가 상당히 예, 중요할 예, 것 예. 같거든요. 우리 이런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한 말씀. 그래서 진학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그런 학생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거꾸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MBTI 검사를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노동부 사이터인 그 커리어넷 네. 여기서 직업 심리 검사를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이 이제 어떤 것이 좀 적합하다라는 것이 나오면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과에서 대학보다는 거꾸로 이제 직업을 통해서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6월 모평 기준 그 정시 기준 가능 대학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에서 봤듯이 단국대 천안, 그다음에 고려대 세종, 한양대 에리카의 좀 하위 학과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등도 괜찮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적성검사 대비에 하나의 팁을 드릴 텐데 각 대학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학교의 경향은 어떤지, 난이도는 어떤지를 갖다가 분명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외국어 과목이 들어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다소 낮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신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실험과 설계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지원 학과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학생인데 선생님 그렇다면 수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떤 전형에 좀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보면은 내신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3.8등급인데 이런 전형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전형을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국대 예를 들어보면 단국대 죽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전형인데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조금 내신은 조금 낮하더라도 예. 1단계 패스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5배수 뽑으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수시 1차는요. 그러니까 수시 1차라는 것은 수능 보기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을 수시 1차라고 얘기를 하죠. 한성대학교를 추천을 하고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하위학과 좀 보시면 좋겠고 을지대 성남의 임상병리학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시 2차에는 고려대 세종, 그다음에 을지대 대전 임상병리학과 그리고 네. 단국대 천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예. 네, 지망하는 대학과 선생님의 지금 추천 대학이 그리 다르지는 않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명하지 않아도 지방이라도 이제 본교 대학이 나은지 아니면 이름 있는 분교 대학이 나은지 그런 거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보면 네. 대학을 선택하는데 탑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인문계 그러면 경영, 뭐 네. 자연계 그러면 의대 네. 이러고 마는데 오히려 온리 완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네. 본교냐 또 분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는 터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저희가 중요한 것이 취업률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대학 알림이라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 대학 알림이라고 치시면은 대학교 정보 공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대학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예. 취업률 등을 파악해서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사실은 그럼요. 본교나 분교. 근데 우리 이금 선생님 말대로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그 소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의를 하시고 특히 필요하시다면 그 선배라든가 선배들 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남영 선생님도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전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모집 단위를 아까 이제 지망대 보니까 많이 선택해 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어머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이 모집 단위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는 제 경험상을 보면 보통 학과별로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대학 학과가 좀 더 경쟁이 좀 낮은지 아마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시 지원에서는 학과별 순위가 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있지만은 수시 지원 특히 적성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지원 폭이 좀 낮습니다. 이게 폭이.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 있게 본인이 있는 꿈을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낮고요. 특히나 아까 본교나 분교처럼 네. 요즘 그 지방 분교든 분교든 대학마다 특성학과, 특성학부를 살려서 네. 특히나 이제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특히 다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는 건 공학 계열은 네. 섣불리 그 과를 결정하다가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나중에 힘들어하는 그렇습니다. 경우에 예, 예. 굉장히 크던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어 하나요? 실험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설계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금 과를 좀 결정을 네, 빨리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우리 학생과 상의 잘 하셔서 이번에 좋은 선택 그리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모두 3점대 중반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성검사 위주로 준비하는 것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학생부라든가 수능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적성검사 전형을 준비를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공과 계열이나 이런 쪽에 전공을 선택하실 때 전공 관련 부분도 커리어넷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직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전공을 좀 결정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 6차례 지원 전략에 대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1차에서 한상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하이학과 그리고 을지대 성남 캠퍼스의 임상병리학과를 추천드리고요. 자, 수시 2차에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을지대 대전 캠퍼스 임상병리학과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사전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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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네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PD가 꾸민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 더운데 아이 뒷바라지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자, 수시 지원 앞두고 계신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정시까지 보고 수능 성적 올리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전형을 했으면 하는데 6회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자, 우리 학생을 위한 1대1 맞춤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영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성적을 대표적으로 보겠는데요.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사회 과목이 각각 4등급입니다. 모의 수능 성적인데 6월 성적이죠. 예, 그 백분위 점수가 81점, 95점, 91점에서 원수회가 3등급, 2등급, 2등급인데요. 사회 탐구 과목이 좀 낮은 편입니다. 5등급, 6등급, 4등급이 낮은 편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보시겠는데요. 교내 활동으로 1학년 2학기 때 학습부장 등을 했고 국제회의반 영어 토론 동아리 활동이 이제 눈에 띄고요. 교회 활동으로 생명사랑 걷기 운동,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페스티벌 진행을 했고요. 청소년을 위한 방송 모니터링 요원 등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기상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데 교내 독후감 쓰기 대회상이 있고 모범 독서 학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망 대학을 보면요. 1지망으로 경희대 경영학과, 2지망 중앙대 경영학과, 3지망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역시 성적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남영식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에 대한 장점, 단점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 지금 그 토론 활동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독서 활동, 토론 활동 같은 것이 비교과에 좀 눈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논술 준비에 대한 기대 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내신 성적이 지금 아까 화면에서는 2학년 2학기만 봤습니다만은 1학년 때부터 상승하는 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내신 성적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아까 보셨다시피 사탐 점수가 수능 성적이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약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수능 성적 향상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시 전형에서 뭐 특기자 전형 같은 그런 어떤 특성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술 전형,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본인 점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보면은 가닥을 좀 제대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수시 1차와 2차 지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우리 학생이 지금 실제로 내신 상승세에 있는 부분이 가장 좀 장점이 하고요. 요즘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과거에 논술 우선 선발해서 논술 점수를 가장 높게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최근 논술 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교과하고 통합해서 보는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일부 대학들은 비교과 영역까지도 논술 전형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내신 점수의 수준만 가지고 보면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고 해서 내신 점수가 아주 불리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논술 실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논술 전형들이 갖고 있는 또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학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시까지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정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2차에 그러니까 최대한 논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능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수시 1차에 이제 학교생활 충실자라든가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그다음에 경희대 수시 2차의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하고 되는 건데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도 경희대 입장에서는 성적이 향상하는 부분들은 좋은 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비교과하고 활동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선발 학생 전형에서 논술하고 교과 성적을 포함해서 하는 전형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중앙대 수시 2차 논술 평가라든가 숙명여대 마찬가지 수시 2차 논술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그 숙명여대 1차의 학교장 추천 리더십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력에 대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것까지 좀 그렇게 담보할 수 있게끔 한 점수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술 실력을 높여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지금 점수도 낮다 보니까 낮은 수능 점수를 올려야 되고 논술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 논술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합격이 힘드니까 지금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능 성적을 올리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틈틈이 논술에 대한 이제 감을 잊지 않게끔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하는 것과 포함해서 수능 이후에 집중해서 논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월 모의평가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성적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에 좀 적합할지 좀 객관적인 성적을 가지고 추천해 주실까요? 일단은 우리 학생이 내신 상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람직하게 봐서 자기 자신이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해서 건국대학교의 KU 자기추천 전형이라든가 숙명여대의 자기추천 전형을 추천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논술 중심 전형인데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 그러니까 수시 1차 같은 경우도 뭐 그 건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이라든가 동국대학교의 수시 2차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의 일반 전형들을 추천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 부분하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실력하고 맞춰봤을 때 그 정도는 맞지 않겠나 싶어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조금 그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 중에서 가장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탐구 과목이에요. 아마 우리 학생 지금 이 여름방학을 토대로 탐구 과목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점수가 좀 좋게 나와서 가능한 대학이 많을 텐데 우리 탐구 과목도 그 변환 점수를 해서 하게 되면 언수에만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로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100분위 점수로 물론 6월 모의평가와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점수 자체가 표준 점수로 비교하면 좀 어렵겠지만 100분위 점수로 이제 누적된 인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기대나 가천대나 한국외대 글로벌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름방학 때 아마 보통 사탐을 많이 남겨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라 아마 거기에 대한 전력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지금 그리고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이 수시 2차를 준비하는데 논술을 수능 이후에 준비한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희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11일이 논술 시험입니다. 11월 8일 날 우리 시험 보고 오는데 바로 지쳐서 자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한 주일 정도, 한 9일, 10일 되는데 11월 17, 18일이 논술 시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10일 동안에 뭘 준비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때가 되면 뭐 버스를 타고 대치동으로 몰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수시 1차나 2차나 아까 남행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특정 시간을 빼서 적성고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준비한다는 얘기는 합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습니까?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니요,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탐구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본인도 지금 사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 과목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9월 모평에는 확실히 좀 성적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선생님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탐구 영역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나가야 제가 보기엔 논술도 함께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선택한 과목이 보통 이제 3과목씩을 보통 시험을 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짧은 기간에 보통 성적을 올리는 방법 자체는 일단은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겠지만은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가장 올릴 수 있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 가야 되는데 그 사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개념이 돼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부분을 놓치고 있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놓고 문제풀이는 그 이후에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한 시기에 흔히 양치기라고 우리 학생들 문제풀이에만 좀 집중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념부터 정리하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조언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아이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수시 6회 지원 전략 함께 곰곰이 저희가 함께 좀 세워드렸으니까요. 이메일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이번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다큐멘터리 PD가 꾸민 우리 학생인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경희대, 중앙대, 숙명대를 목표로 한다면 수시 2차 전형에 중점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탐구 영역에 대한 점수, 9월 점수에 꼭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면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면 이렇게 무리하게 준비를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비교과 준비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이나 숙명여자대학교의 자기추천자 전형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역시 무게중심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입니다. 건국대 수시 1차의 논술 우수자, 건국대 수시 2차 논술 우수자, 그리고 홍익대 수시 1차의 일반 전형을 추천드리고 끝까지 수능 준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을 모두 맞춰봤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 저희 TBS와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마련한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를 통해서 많이들 좀 해소를 하고 가셨는데요. 그 뜨거웠던 날씨보다 더욱더 뜨거웠던 이 교육의 열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3학년도 수시 모집. 모집 인원의 64.4%를 선발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데요. 문제 출제 방식이랑 그 문제에 따른 배점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전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서 그게도 고민인 것 같아요. 입시의 고민에 빠진 수험생들을 위해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마련한 특별한 해결책.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현장을 전격 공개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어느 오후.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보설명회를 찾아온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열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수시가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시 대비 관련해서 입시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고3이어서 설명회 들으러 왔는데 특히 박건우 쌤이 나오신다 해서 작심하고 왔습니다.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에서는 정보 설명회 전 학부모와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 맞춤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6월 평가원 성적에 따라서 이제 정시 예측 서비스를 확인한 다음에 자녀한테 가장 맞는 6개 전형을 저희가 찾아드리기 위해서 TBS 방송국이랑 이제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에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상담을 받고서 현장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입시가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답답함이 더해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이거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컨설턴트의 명쾌한 분석과 설명에 표정이 점차 밝아졌는데요. 방송국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길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수시를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가면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직업을 갖는데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온다. 그런 걸 말씀해 주셔서 조금 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총 3부에 걸쳐 3시간 동안 펼쳐지는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일부의 문은 인천고등학교 교감이며 서울시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고문인 임병욱 선생님이 열어줬는데요.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13 입학 사정관 전형의 핵심 포인트 및 현실적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짚어줬습니다. 2부의 문을 연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 박건우 선생님. 2013 수시 합격 전략에 대해 꼼꼼한 분석을 덧붙였는데요. 수시 모집 지원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살릴 대학과 전형에 대한 계획을 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입시가 굉장히 복잡한데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눠서 1, 2, 3등급에 해당하는 그 학교를 선정해 주신다던가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게 설명회를 해주셔서 그런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략 전술에서 플러스 한 1등급을 한다고 확실합니다. 좀 어렵게 찾아왔는데 온 것만큼 많은 소득을 얻고 갑니다. 수시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본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모든 학생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막을 내렸는데요. 6월달 평가원 성적표를 기준으로 정시를 어느 정도쯤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어느 대학이 있는지, 그리고 전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시에 수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 수시는 언제든지 간다. 내가 골라서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수시가 지금은 대세고 수시 쓰나미가 와 있어요.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모든 고3 수험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한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의 수험생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얻은 알찬 정보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TBS와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현장 함께 보셨는데요. 매일 밤 10시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입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획 중에 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입시 정보에 목마른 우리 학부모님들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고요. 특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바로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은 우리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수리과학 연구원이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수시 전형 준비 좀 잘 갑니까? 네, 어려워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요? 논술 준비도 어렵고 모의고사 성적이 제가 3학년 들어와서 많이 떨어져서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 수시에서 일반 전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먼저 내신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1.75, 영어 2등급, 과학 2.3에서 평균 2.4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100분위를 보시면 79에 3등급 언어입니다. 2등급에는 한 10% 정도가 모자라고 있고요. 수리가가 84%인데 한 2등급에는 5% 정도 모자라고 있고요. 외국어가 89점인데 2등급이죠. 턱걸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물리가 83에 3등급, 65에 4등급에서 100분위 점수의 합은 326점이고요. 평균 2.8등급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1학년 1학기 학급 안전지도부장을 했고 영자 신문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자 신문반 동아리 활동을 또 했었고요. 이어서 보시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과학체험교실 참가를 했고요. 참가 활동, 이게 내용이 많네요. 서울대 생명과 그렇게 돼 있고 교육 활동은 강원대 기초과학센터 체험 및 연구원 투어 봉사단 팀장을 했고 또 국립과천과학관 과학 강연 이수를 했습니다. 또 특기사항이 있죠. 전공 적합성하고 좀 맞는 영 사이언티스트 캠프 우수상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는 과학탐구대의 대상, 수학경시대 장려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탐구발표대회 교내대 은상을 받았고요. 또 진로탐색 보고서에 금상을 받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상 경력이 상당히 많은 우리 학생이고요. 네. 예, 지망대학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체험학습 수기 경진대회 또 장려상을 받았고 모범상을 받았죠. 2012년도 수학경시대 동상입니다. 그리고 과학독후감대 은상 이런 것들은 전공 적합성에 상당히 맞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망대학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1지망은 고려대 수학과,
그러니까 수학과하고 화공생명공학과를 원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1지망은 고려대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 3지망은 이화여대 수리물리과학부, 4지망은 한양대 수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학년 때 1, 2학년 때 내신을 보니까 수학이 1.75로 상당히 높은 네, 학생이고 또 비교과 활동에서도 수학 관련이라든가 과학 관련 경시대 또 실적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를 보면서 장단점 분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학업 역량이 상당히 충분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수학 관련, 또 과학 관련 수상과 이제 비교과 활동을 봤을 때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그 최적의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활동이 좀 상당히 활발한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완할 점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성적을 말씀드리면서도 2등급에 몇 %,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일반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겠느냐. 네. 논술은 그겁니다. 예. 논술을 잘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후차적인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논술을 암만 잘 써도 불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그 활동들을 쭉 보니까 좀 질문할 게 좀 있어요. 전공하고 관련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예요? 네, YSC 갔던 거요. 국립가치원과학관. 네. 그러면 그 활동들을 한 다음에 내가 느낀 점, 또 바뀐 점은 뭐예요? 좀 더 과학하고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혹시 입학사정관제를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상에 어떤 활동만 좀 늘어놓지 말고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또 어떤 것을 또 열정적으로 거기서 했느냐. 또 나중에 내가 또 거기서 느낀 점, 또 바뀐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선생님, 근데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어서 입학사정관 전형도 네.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전형, 어떤 전략으로 좀 가면 좋을까요? 예, 입학사정관제를 이제 하긴 하는데 입학사정관제는 상당히 그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뭐랄까 그 내용들이 상당히 탄탄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다른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더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불리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보면은 활동이나 참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수상 경력이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오게 되면 좀 불리하기 때문에 뭐 여기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 위주의 그 일반 전형이 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논술을 잘 쓰는 전형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수능을 가지고 일단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면 문과는 10대 1 정도, 자연계는 5대 1 이하입니다. 또 어떤 학과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 대상자가 3대 1 이하가 되는 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을 덜 잘 써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2등급 2개 정도 이제 가려고 하는 대학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2등급 2개 정도 해서 그 일반 선발 대상자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준비가 좀 탄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입학사정관 전형을 또 이제 쓰려고 할 텐데 거기서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써야 되고 한꺼번에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차례 걸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결국 완성도가 높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수시 6차례 지원을 어떻게 전략을 좀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사실 입학사정관대도 해당이 되고 또 논술 전형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결국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수능에 있어서 어떤 체제 등급을 맞출 때 수능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수시 학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이제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지금 현재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그 편차가 좀 있는지 이걸 좀 한번 비교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6월 실채점 결과는 현재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완벽한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정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6월의 실채점하고 9월의 가채점 이것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6월달만 나와 있기 때문에 6월달 기준으로 해서 현재 원하는 대학교하고 나의 점수는 100분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죠. 표를 보시면 이제 나왔네요. 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이 학생이 326점이에요. 100분위가. 그래서 평균 2.8%가 되는데 2.8등급.
근데 한 60점 정도가 모자라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한 45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돼 있고요. 노력을 좀 하고 있겠지만 한양대 수학과가 마이너스 46점, 이화여대 수리물리과학부가 마이너스 39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강운대학교 수학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절하지 않나 6월 성적으로만 봤을 때 324점 정도로 배치할 수 있는데 한 2점 정도가 남는 걸로 나오고요. 명지대학교 수학과도 322점의 배치점으로 봤을 때 한 4점 정도가 남는 것이 돼서 안정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네, 물론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본 점수이긴 하지만 무표대학하고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시를 통해서 어떤 전형을 좀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 학생이 현재 그 내신 성적을 보면 2.4등급 정도가 되는데 결코 일반 전형하는 데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네. 상당히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균관대 그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3.0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수학과 같은 경우도 1.7에서 3.1등급. 그다음에 이화여대 수리물리과학부도 1.3에서 2.7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절대 불리하지 않다. 네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수능을 잘 보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1차는 수능, 2차는 논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능 준비를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논술.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일반 전형 대학들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유리한 대학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인데 얼마나 노력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느냐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대학은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수학과 같은 경우는 현재 성적으로 한 15점 정도가 모자라는데 적절하게 지원해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숭실대학교 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4점 정도가 모자라는데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면 합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입니다. 성신여대 수학과를 제가 추천을 드릴 텐데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1.8에서 한 3.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모자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이 있고요.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번에 보니까 링크 그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이것이 보면 2.8에서 3.0등급 학생들이 이제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신은 모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자기의 특장점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느냐, 또 활동마다 왜 했느냐, 또 어떤 나한테 변화가 있느냐, 또 그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열정적인 활동 내용들을 좀 적어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이번 여름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네, 하고 있긴 해요. 네, 지금 보니까 원수회가 약간 3등급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좀 2등급,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이 된다면은 이화여대나 막 그런 데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 선발이거든요. 2등급 2개라는 얘기는 일반 선발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됐을 때는 3대1 이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 선발로 넘어가면 상당히 그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생부 성적도 많이 보고 논술도 많이 보기 때문에 2개가 좀 탄탄하게 됐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춘 상태에서 일반 선발이 되면 내신 성적까지도 감안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남혁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비교과 또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능 최저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학생이 논술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연계 논술, 특히 수리 논술하고 자연계 논술 시험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학생이 풀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웬만한 대학들이 대부분 다 2개 문항, 3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실제 주요 대학들의 그 합격생들에 대한 그 논술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했을 때 합격생 점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낮은 대학들은 50점대에서 70점대까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 무슨 말씀이냐면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만 맞춰도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 말씀 많이 하셨던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부분하고 좀 부담은 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습해서 논술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는데요. 공부하면서 조금 지친다 싶을 때 각성제처럼 저희 상담 받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리연구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등급을 올리는 전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비교활동이나 전공적합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수시 6회 전략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무게중심, 논술중심 전형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성균관 한양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숭실대 수학과까지를 일반 전형의 논술 중심 전형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수능 최저화, 그리고 내신 성적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갔을 때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한 학교는 성신여대 수학과의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학과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드림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지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상담 3명을 모두 맞춰봤는데요. 자, 수시 6회라는 이 지원 횟수 제한이 올해는 굉장히 좀 큰 이슈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근수 선생님, 작년에 비해서 우리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든지 수시 전형에서의 경쟁률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해까지는 이제 묻지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23대 0까지 나왔습니다. 23 곱하기 얼마 하면 상당한 금액을 이제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6회로 제한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선택과 집중에 어떤 그런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경쟁률은 상당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6회를 모두 다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천장 효과라 그러죠, 그거를. 남들도 다 쓰니까 꼭 써야 된다. 이래서 오히려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학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감안해서 나한테 적절한, 내가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선택이 중요한 거지, 경쟁률 여기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1차 집중 상담 함께 해봤는데요. 소중한 상담 시간 감사합니다.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남영식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데 꼭 8일이 남게 됩니다. 내일은 D-8일 수시 1차 집중 상담 역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오늘이 말보기자 입초입니다만 여전히 폭염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보약 같은 방송이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느지막한 여름 오후, 여기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실 때? 남쪽에서 나고 자란 영선 씨와 북에서 온 인숙 씨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됐는데요. 세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가족을 통해 서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정말 외롭지 않고. 엄마와 함께 남으로 온 16살 은희에게도 언니들이 둘이나 생겼는데요. 언니들은 은희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은 좋고 하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그냥 좋은 친구, 동생, 일단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국내 거주하는 세터민들의 수는 모두 24,000여 명 선.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손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모아서 이렇게 허물없이 오가고 음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가족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줄이가 하는 폭포로 충명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79만 명. 이 가운데 79.6%인 780만 명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33.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중국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한류와 쇼핑을 꼽았고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쇼핑의 천국, 명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고궁, 서울타워 등이 꼽혔는데요. 관광 수입의 규모는 총 10억 2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1,410달러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어느덧 세계 11위의 국제 관광 도시로 성장한 서울.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프리포트는 이주민들이 좀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이 자리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고 또 한국인들하고 접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습은 함께 가는 거는 연습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누르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과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소리를 내게 하는 점이 좀 매력적이고 이렇게 방글라데시만의 그런 음향과 음색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